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한국이라는 한자에다가 뭐 물숫자 몇 산자니까 수일 무슨 요인지 알 테고 산이 하면 산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 아실 텐데 박완서 선생님 돌아가신 우리 작가 박완서 선생님께서 한 15년쯤을 알았는데 한 15년쯤 후에 어느 날 밥을 먹다 갑자기 진지하게 물어요. 한 선생은 본명이 뭐예요? 그래서 그게 본명입니다. 그래서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별다른 뜻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형제가 산자 돌림입니다. 몇 산자. 네. 그게 제가 어떻게 숫자를 얻어가지고 다 애절한 게 있고 다 사랑스러운 게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세상에 저라는 이름을 작가 한수선이라는 걸 알렸던 작품이 부초예요. 그게 뭐 당시 한 80만 부에서 100만 부 이렇게 나갈 때니까 해방 이후 그 해에 제일 많이 팔린 책으로 작년에도 뭐 광복 70년 행사에 그걸 꼽던데 부초고 또 하나로 말하면 이게 27년을 가슴에 품고 지냈던 이번 소설 군함도 두 개가 아닐까 싶고 아마 제가 세상을 떠나도 그 두 작품을 가지고 후대에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감을 합니다. 네. 내 젊어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대에는 20대가 읽을 또 내가 20대니까 20대 다운 소설을 쓰자. 30대는 30대답게 40대는 좀 중년에 약간 중앙이 묻어날 소설, 그 나이에 맞는 소설을 쓰자. 스스로 약속했던 건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젊어서 젊은 소설을 썼고 나이 들면서 그랬고 좀 더 나이 들면서 이제 사회나 역사적인 문제에 깊이를 가져오면서 이제 그 우리의 역사 얘기 흘러간 참 청산되지 않은 역사 얘기를 매달리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카톨릭 신자가 되면서 이제 천주교 순교제 얘기 그걸 또 10여 년 동안 그래서 지난 한 20여 년 넘게 이제 그쪽 문제에 천착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제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켜오는 셈입니다. 네. 다만 예를 들어서 사랑 이야기를 좋아했던 작가들은 다른 것 쓰면 다 떠나가요. 그래서 옛날 독자는 잃어버리고 새 독자를 찾아가고 그런 길입니다. 네. 저는 대학에 있을 때 그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라고 이제 창조적인 글쓰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가르칠 때 첫 시간에 학생들 정부에게 초등학생한테 하듯이 따라하게 합니다. 글은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다 글은 쓰는 것이 아니다. 글은 고치는 것이다. 그럼 학생들이 다 글은 고치는 것이다. 글은 고쳐야 돼요. 글은 쓰는 게 아닙니다. 일단 써놓고 고쳐야죠. 네. 그건 추구 과정이라는 건 글쓰기 아주 큰 어쩌면 오히려 본령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 스승인 황선우 선생님 거의 초고 원고가 무슨 글씨인지 알아볼 수 없게 고쳤어요. 새까맣게. 또 뭐 박목월 선생님 노트 한 권에 시 한 편을 썼어요. 계속 다시 쓰냐고 계속. 스승에서 그런 걸 봤으니까 저도 그걸 배웠고 이게 옳다 하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걸 따라서 해왔죠. 저도요. 네. 저는 강원도에서 컸거든요. 강원도라는 게 일단 그 빈부격차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다 같이 못 살아요. 강원도는요. 지주와 무슨 소작인의 차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회계층상은. 그런데 아버지가 농사를 짓던 분이 아니라 농민이 아니라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초등학교 선생님은 이사를 많이 했어요. 무조건 2년 안에 이사를 한 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를 4군데를 다닙니다. 아버지 따라다니냐고요. 그런 것들이 주는 그 어떤 어린 정서에 심어줬던 게 뭔가 하면 떠남과 만남 이런 것들을 뿌리 깊게 아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내렸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평론가 그래요. 제 작품을 가지고 자꾸 정착하고 싶어하는 의지는 있는데 자꾸 떠나려 하고 떠났다가 또 정착하려 한다. 이게 반복이 내문학의 어떤 그 키워드다 하는 그 아주 잘 훑어놓은 주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좀 수긍을 해야죠. 그 문제를.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줬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합니다. 네. 애환이 많죠. 그러니까 아주 슬픈 만남도 있고, 뭐 기쁜 만남도 있고, 예를 들자면 하나만 말씀드리면 뭐 부초 쓸 때 같은 경우인데 그 서커스단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늦게나 집을 못 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고개사나 이런 사람과 함께 악사 이런 사람과 함께 이제 여관 여름에 더웠는데 여름에 옥상 여관 꼭대기에 올라와서 더우니까요. 전부 이렇게 반바지 같은 거 입고 이제 모기를 이렇게 탁탁 잡아가면서 이제 얘기 듣고 하던 추억도 있고요. 뭐 같이 운 경우도 참 많고요. 뭐 군함도의 경우는 특히 그랬죠. 네. 소설의 본령은 뭔가 이야기예요. 스토리. 스토리텔링이라 하잖아요. 그 이야기의 중요성, 이야기의 구성,
대한 힘을 별로 안 들여요. 그러니까 그 단편 소설 같은 한 순간 싹 지나가는 거, 그 순간에 어떤 것을 도려내서 면도칼 이렇게 싹 도려내듯 그렇게 인생의 어떤 단면을 그린다는 게 가능하지만 장편 같은 거는 주인공을 성장시켜야 되거든요. 이랬던 주인공이 이렇게 변하는 걸. 그 과정이라는 것은 좀 더 깊은 사유, 생각, 많은 생각, 또 많은 그 공부, 책 읽기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듣기 이런 게 필요한데 그걸 별로 힘들어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너무 직물적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글이 어떤 폭이나 깊이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 같은 경우에 꽤 많은 소설들이 계층에 관계없이 읽혔어요. 연령에 관계없이. 엄마도 읽고 딸도 읽고 하는 식으로요. 근데 요즘 작가들 보면 그 독자가 한정돼 있어요. 어느 부류에. 그것도 아마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문학을 하겠다는 분들, 글을 쓰겠다는 분들은 그런데 조금 더 마음을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죠. 네. 이 세상에서 다른 재주가 아무것도 없어서 할 줄 아는 게 글밖에 없다는 거가 아마 원동력일 거예요. 저는 잡기라고 흔히 말하는 그게 사는 재미거든요. 친구들과 만나 골프도 치러 가고 전혀 그 잡기를 할 줄 몰라요. 그런 것들 좀 다르게 문학적 표현을 하자면 그 카프카 같은 작가가 그랬어요. 창작은 고독의 산물이다. 외로워야 된다. 외로운 만큼 나온다. 그런 얘기겠죠. 그런 거에 성실히 따르려고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임 잡다한 거 싫어했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살다 보니까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이 글을 쓰며 살았는데 특이한 체질의 하나는 이거예요. 몸살 기운이 나서 오늘 못 일어나겠다 할 때 아니 오늘 마감 있는 원고 있잖아. 그 원고 쓰면 몸살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뭐라 해야 될까요? 팔자인가 봐요. 네. 소설가로 남고 싶다 어떻게 그러면 유람된 거 사실 남긴 못 남아요. 그냥 사라져 가야죠. 그죠? 당대 열심히 쓰다가 당대 열심히 아낌받다가 세상 떠나면 함께 사라져 가야 되는데 다만 이제 그렇게 물으신다면 사랑받는 작가로 남고 싶어요. 사랑받는 작가, 존경받는 작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다거나 교과서에 내 삶이 실린다거나 내 작품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작가는 정말 안 됐으면 싶은데 수능 시험에 가끔 제 작품이 등장하나 봐요. 저도 못 풀 답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정말 그렇습니다. 그 사랑받는 작가로 엄마가 읽었던 책 딸에게 건네줄 수 있는 작가, 또 그 여자분이 또 커서 엄마가 된 딸에게 물려주는 작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죠. 꿈이겠죠. 네.